제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선 고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이루겠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정규직 전환 후속 조치를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3년에 걸친 정규직 전환 절차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이 소식 제일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요원 비정규직을 청원경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뒤 후폭풍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이제는 이른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줄여서 임국공 사태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도원 의원님. 네. 먼저 전반적인 얘기를 짚어보기 전에 이게 시작이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 시각 19만 구체적으로는 제가 보진 못했지만 20만 명에 육박한다고 나와 있어서 20만 명이 되면은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하룻밤 만에 20만 넘는 청와대 청원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시작은 문 대통령 취임 초죠. 처음으로 현장 방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현재 정규직은 1,4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안 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 경찰 신분으로 바꿔가지고 직접 고용하고 또 야생 동물 관리하는 분들, 그다음에 공항 소방대원분들 전부 합쳐서 2,143명을 이제 이달 말까지 고용한다고 하는데 예.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정규직이 1,400명인데 2,000명 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직원 중에서 아르바이트처럼 써서 굳이 정규직화를 할 필요가 없는 직책까지 정규직화한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공항공사 내부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비정규직이 다수가 정규직화되면서 그분들이 노조를 장악하고 그 노조가 회사를 장악하고 그러면서 기존의 비정규직 직원이었던 분들이 전체적으로 회사를 장악하면서 이 어떤 경영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냐 이런 내부의 문제가 있고 외부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취업을 준비하던 우리 젊은이들의 박탈감이 되겠죠.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종대 국장, 예. 핵심은 이거잖아요. 결국은 이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한 부분, 정규직, 비정규직, 취준생 사실 다 을들인데 을들 간에 지금 전쟁이 벌어져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저기 들어가려면은 엄청 어렵거든요. 토익 같은 경우도 900점 이상 돼야 된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의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공사가 공무원보다도 오히려 취업 경쟁률이 높거든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 50대 1 이 정도 되지만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오히려 100대 1이 넘는 데가 많아요. 예.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초임이 4,589만 원이에요. 일반 공사 이런 데 들어가자마자 연봉을 4,500만 원 받는다. 그렇죠.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웠는데 지금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갑자기 다 정규직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정규직에서 반발하게 되겠죠. 왜? 우리 같은 경우 거기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웠는데 너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바로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말이냐. 그럼 앞으로 똑같이 월급이 올라갈 텐데 물론 정규직하고 완전히 월급이 같은 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형평상의 문제가 정규직으로부터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취업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도 나는 지금 노량진에서 몇 년째 거기서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데 컵밥 먹으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너네는 거기 아주 쉽게 알바로도 들어가고 막 해가지고 정규직으로 된다는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노동자들한테서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뉴스톱10 제작진이요. 이 세 그룹 가운데 가장 큰 울분을 쏟아내고 있는, 그러니까 신규 취업 이 사람들 때는 막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업 준비생들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실제 공공기관 취업을 2년 넘게 준비 중인 분인데요. 이 공시생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너무 좀 억울하고 두 번 더 저희를 죽이는 거죠, 한마디. 저희도 솔직히 시간이 그렇게 막 남아 돌아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졌어요. 이게 과연 공정한 기준에 맞는 것인가라고. 계속해서 이 부분 나올 때 언급되는 두 단어가 바로 공정이잖아요, 김 변호사님. 네. 실제로 취준생이 반대하는 비율이 뭐 이 정도까지 된다면 어마어마한 반대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현대 사회가 21세기 되고 이제 현대 사회 오면서 워낙 세상이 복잡다기하고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경제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어려운 점은 있어요.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제 정책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 분명히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취업을 하지 못한 취업준비생들, 어떻게 보면 취직시장에서 가장 약자입니다. 오히려 비정규직보다 더 약자가 실업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은 그래도 돈을 벌잖아요. 취업준비생은 지금 그것도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취업시장에서 약자라고 불리는 취업준비생들의 반대가 심하고, 이 취업준비생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청년 고용이 최우선이다라고 얘기했던 현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에 이게 맞는 것인지라는 어떤 문제는 좀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장 목소리 하나 더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요, 이 인천공항공사를 얼마나 선호하는지 그 얘기도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국공 자체가 공기업 중에서는 가장 꿈의 직장이, 꿈의 약간 기업이고 가장 들어가기가 어려운, 공시생들한테는 대학으로 말하면 서울대 느낌? 이 취준생들의 울분과 분노가 더 커진 이유가 다름 아닌 정말 가고 싶어하는 인천국제공항 강사가 이 파문에 휩싸였다. 뭐 이런 해석들이 김종욱 교수님 많더라고요. 예, 뭐 당연히 뭐 공기업이기도 하고 안정적이고 급여도 높고 이러니까 대부분 다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준비생들이 저런 공사에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싸움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 공기업에서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예를 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돌리지 않게 된다면 자회사나 비정규직으로 있게 되면 지금 그 정직들이야 월급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비정규직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노노 싸움이나 노와 취준생이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건데, 따지고 보면 기업들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해결 대책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취업준비생들의 분노는 충분히 알겠지만 저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업이나 정부나 이런 데서 좀 타협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하나의 새로운 출구로서의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지 노동자와 공기업 노동자와 취업준비생 이렇게 싸우는 건 제가 볼 때는 옳은 모습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도 일견 있을 수 있겠죠. 공정은요, 이번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가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폭풍이 거셉니다. 문 대통령 지난 2012년에 대선을 앞두고 노량진에서 컵밥을 먹으면서 공시생들을 위로하기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정규직 채용도 늘려주시고 그런 거. 경쟁 효율이라면서 정규 공무원 뽑지를 못하고 10명 중 6명은 취업하지 못한 상태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세상을 해결하는데 다음 정부의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이 인국공 사태가 좀 현명하게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계속 드는데요. 이렇게 젊은 층을 들끓게 만든 인국공 사태는 이젠 정치권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다. 왜 우리 청년들이 이 정권 지지자들 보온을 위한 제물로 바쳐져야 하나? 공시생들을 위로했던 퍼포먼스는 모두 위장쇼였는가? 이게 나라인가? 열심히 준비한 청년들 어찌해야 하나?
김태현 변호사님. 그래서 오늘 하태경 의원 야당에서는 로또 취업 방지법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또 궁극적인 해결책은 또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제 정책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앞서 김종국 교수님 좀 얘기는 하셨지만 취준생도 피해를 볼 수 있고 지금 상태대로 이제 계속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취업준비생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 피해 보니까 그러면 비정규직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비정규직 남아라. 정규직 전환 절대 못 해줄게. 본사의 정규직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정규직도 절대 안 돼. 이러면 또 그분들이 이제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사실 정치권, 특히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와 이제 여당의 이제 책임인 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제 좀 뭐랄까요? 한쪽 방향,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약간씩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는 완전히 좋고 반대쪽은 완전히 나빠지고 또 반대로 하면 이쪽은 너무 좋아지고 또 이쪽은 작아지는 나빠지는 뭐 이런 아마 정책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꼭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약간 의문을 좀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정대 국장. 네. 지금 보안요원에서 청원경찰이 되는 이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는 분들도 지금 본인들도 억울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일각에서 알려졌던 뭐 5천만 원 되고 뭐 앞으로 뭐 평생 뭐든지 보장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좀 열악한 처우에 있었는지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지금 현재 자회사의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분들 17년간 일해도 지금 보면은 한 달에 250만 원 받는다.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공공기관이 852개가 있는데요. 전체 근로자가 한 184만 정도 되는데 평균 임금이 보통 8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정규직하고 비교를 한다면 엄청난 차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정규직화 한다면은 이분들이 얼마나 올라갈까 많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분들의 불만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같은 비정규직이더라도 2년을 넘게 일한 사람들은 바로 직접 고용하면서 정규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채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은 시험을 봐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럼 많이 혹시 불합격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 안에서는 그 시험은 형식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정규직에서는 그 때문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어렵게 정규직이 됐는데 우리는 시험도 쉽게 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보면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전체 20%가 비정규직이에요. OECD가 11.2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좀 2배 가까이 된다. 심지어 시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사람까지 합치면 우리는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갑자기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을 똑같이 정규직하고 같이 똑같은 조건으로 갑자기 만든다. 이거는 아닌 거죠. 이거는 보여주기 식인 거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려면 적어도 비정규직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정규직에서 일했던 사람만큼 여러 가지 자질이라든가 능력이 같은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하는 것이 그래야 여러 사람들하고 적어도 능력에 따른 공평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공평하게 월급을 같이 주는 것은 공평이 아니다. 일률적인 공평은 공평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겪어보지도 않고 마녀 사냥을 하냐. 지금 이제 정규직화가 되려는 이 보안 요원들도 지금 억울함을 토로해서 그래서 17년차 보안 요원이 저렇게 월급 명세서까지 공개할 정도로 이게 지금 후폭풍이 거세고 저 월급에 보시면 그만큼 본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고 처우도 지금 형편없었다라는 걸 지금 보안 요원들조차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지금 일파만파여서 이도훈 의원님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인천공항 측도 진화에 나서긴 했는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뾰족하게 이해가 좀 잘 안 돼서요. 대체로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안 요원들 중심으로 해서 정규직화를 하지만 합당한 어떤 선발 절차는 거치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혹시라도 탈락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안 요원들이 정규직이 돼도 기존에 이제 사무직으로 일하는 그 정규직하고는 처우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우리 취준생을 위해서 신입 공채도 계속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모두를 만족시키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공사의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논의인데 논의에서 약간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고용 안정 문제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이슈고 예. 그것 때문에 문 대통령도 이제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또 아까 우리 김종욱 교수가 지적하신 그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산업이 바뀌는 과정에서 AI가 나오고 디지털 혁명이 나오고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고용의 어떤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논의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금 공채를 하지 않고 수시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수시 채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채를 하지 않겠다는 데 더 비중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가 이쪽 균형을 맞춰가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도 우리가 계속 그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얘기까지 좀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라고 불리는 인천공항 사태의 정규직화 얘기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